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상강제죠.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스토리 트레이딩, 그 실전 매매 기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주식은 물론 뭐 종목도 가장 중요합니다. 뭐 지금 뭐 빠지는 시장에서도 올라가는 종목도 많이 있고 뭐 합니다만은 또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또 빠진 종목도 많이 있고 가장 종목이 중요한데 이제 뭐 확률이죠, 주식이란 것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 뭐 안 좋은 기업도 같이 올라가고 아무리 뭐 적자가 많이 나는 기업 같은 경우도 시중에 자금이 풍부하다 그러면 조그만한 그 호재에도 막 급등이 나오고 또 반대로 지금처럼 수급이 상당히 안 좋고 유동성이 안 좋은 이런 구간에서는 아무리 좋은 기업들도 오히려 대밀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뭐 시향이 가장 좀 중요하지 않겠나. 시장이 좋으면 아무래도 올라갈 확률이 높죠. 종목도 많이 있고요. 올라가는 종목군들도. 그래서 일단 그 시향 파악이 중요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이 뭐 단기간에 지금 많이 밀었고 또 하락장이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상충되는 그런 분위기죠. 누구는 더 밀린다, 덤린다. 누구는 뭐 지금 현재가 저점 구간이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시향이 좀 중요합니다. 이제 하방에서 만약에 지금도 많이 밀었습니다만은 지금 그 2600에서 한 300포인트 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가 어느 구간인지 지수 기준으로 했을 때 좀 알아보고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비중이 중요하죠. 근데 또 지금 또 우리가 뭐 다음 달 11월, 내일 모레 11월입니다. 11월, 12월 또 1월 달 뭐 2, 3개월을 우리가 그 앞서서 지금 현재 구간을 쳐다본다 그러면 지금 또 저점이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또 큰 수익이 날 것이고 그런 판단을 좀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보유 기간, 내가 이 주식을 매수해가지고 뭐 단기냐, 그럼 단타다 그러면은 저 역시도 뭐 단타합니다만은 일단 뭐 차트만 보고 집중하는 거고요. 1박 2일 코스다, 아니면 뭐 장중에 단기적으로 일단 치고받고 하는 종목군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약간 이제 중기적으로 사실 농론을 해야 좀 수익이 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유 기간을 처음에 설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종목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중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지금보다 시장이 이제 뭐 다음 달, 다다음 달 연말까지 좋겠다 그러면 더 싫은 것이고 그렇지 않은 그런 뭐 반대적인 의견이다 그러신 분들은 더 줄여야 되겠죠. 그렇게 일단 하시면 되고 시향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 분석이죠. 뭐 기본적 분석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기업도 이번 분기 때 그러니까 이번 주가 이제 지나면 대부분의 그 지수 관련 종목군들은 실적 발표가 일단 마무리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장에서는 그 실적이 좋게 나와도 주가가 잠깐 장중에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이제 매물이 출회되면서 주가가 지금 막 크게 밀리는 지난주 이번 주에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경험적으로 보게 되면 어차피 뭐 주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 보고 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수급이 좀 꼬여서 그런데 그래서 실적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죠. 더불어서 이제 뭐 재료까지 내가 지금 보유한 기업이 뭐 나중에 지금이 당장 아니더라도 연말이나 뭐 내년에 가게 되면 어떤 재료가 나올 수 있다. 그런 또 이제 그 재료가 있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 더불어 더 좋겠죠. 그다음에 수급 같은 경우도 이제 메이저 개인이 아니고 기관과 외국인들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뭐 그네들도 단기 매매를 많이 합니다만은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뭐 연기금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거래소의 뭐 중개용지 같은 경우는 좀 농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급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초 분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초 분석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기업도 아무리 실적이 좋고 성장성이 뒷받침되고 수급도 뒷받침된다 하더라도 현재 주가의 위치가 어디냐가 중요하죠.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장기 로고 핵심 추세도 공부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미리 이제 쭉 올라가 가지고 장기 저항선에
뭐 영풍제지도 마찬가지고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고점에서 이런 장기 저항 구간에 있는데 실적 좋고 성장성 좋고 수급 좋아. 이런 종목군들은 이미 이제 반영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 종목군들이 지금 뭐 반도체도 일부 종목이 있고 뭐 2차 전지야 7월 달에 이제 그 구간에서 얻어 맞았으니까 지금은 이제 반대적인 입장이 이제 와 있고요. 그래서 주가 위치가 어느 구간에 있느냐, 어느 구간에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까지는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주가가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이렇게 밀고 나서 지금 현재 장기 지지 구간에 있다. 반대로. 근데 내년에 이 기업 같은 경우 실적이 좋아진다. 그럼 현재 주가는 상당히 싸죠. 우리 지금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난 시간에 그 로고 핵심 추세도 공부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지금 2300 구간이 추세 지지, 장기 지지 맥점이죠. 뭐 변동성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기술적으로 그런 구간이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이 이미 이제 고점에서 한 300포인트 밀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식을 좀 투자를 해볼 수 있는, 해볼 만한 그런 구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가가 위치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매수를 하는데 좀 선취매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장은, 그러니까 단기 종목은 뭐 차트 보고 분봉 보고 뭐 1박 2일로 치고받고 하면 됩니다만은 좀 중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몇 개월 끌고 갈 종목군들은 한 번에 이제 매수할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오늘 내일 팔 필요도 없으니까. 여기에 가장 중요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보통 이제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뭐 2, 3일 만에 자금 대비 뭐 4, 50% 많게는 어떤 분들은 뭐 70%한 번에 막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올해도 이제 그 종목별 수급을 쭉 한번 보십시오. 기관하고 외인들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펀드 같은 경우도 그 포트폴리오 운영하게 되면 뭐 삼성전자 한 종목도 뭐 전체 펀드 자금 규모 대비해서 뭐 10% 이상 들어가고 그러지 않거든요. 예, 종목별로 뭐 0.5%, 뭐 1%, 2% 이런 식으로 좀 분할해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지수가 올해 같은 경우는 그냥 박스권 장세 9월 달까지 유지하다가 지금 9월, 10월 달 되밀었는데 그 전까지만 보더라도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시가총액이 몇 조 원짜리 같은 경우도 한 번에 그냥 뭐 몇십만 주, 몇백만 주 매수하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요. 그 몇만 주씩 뭐 좀 많게는 뭐 1, 20만 주 이런 식으로 한 2, 3개월 정도 꾸준하게 매수를 합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기관 쪽이 코스닥 이번에 하락 나오면서 꾸준하게 지금 저점에서 매수하는데 그들 종목군들도 지금 한 번에 안 들어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면은 우리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주가가 그러니까 기관하고 외인들 메이저들이 매수는 꾸준하게 하는데 주가는 계속 흘러내립니다. 예, 그게 이제 뭐냐면은 받쳐놓고 매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수를 할 때 주가를 올리면서 매수를 하는 종목군들이 있고 지금처럼 시장이 좀 안 좋고 수급이 안 좋을 때는 기관과 외국인들도 밑에서 그러니까 추격 매수 안 한다는 얘기죠. 밑에서 던져주는 물량만 받으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매수가 장 마감하고 나서 기관 외국인들 들어왔다 하더라도 주가는 하락이 나오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선취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계획적으로 좀 분할로 어느 기간 동안 나는 하루에 몇 %씩 분할 매수하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속적으로 좀 관찰을 해야 됩니다. 주가를 한번 딱 그 스토리가 이제 살아있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은 당장은 매수 안 한다 하더라도 뭐 어느 구간에서 뭐 돌파할 때 나는 뭐 좀 더 주더라도 매수를 하겠다. 그게 이제 맥점이죠. 안 그러면 어느 구간까지 기다렸다가 이 정도 가격대 오게 되면 더 빠진다 하더라도 왜? 주식은 아무도 저점에서 한 번에 매수할 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가격에서는 내가 좀 분할로 매수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제 먼저 전체적으로 종목을 분석하고 나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뭐 시장이 뭐 이래버리면 아무리 좋은 기업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 같이 흘러내리죠. 근데 이런 조건을 갖추고 여러분들께서 종목을 적절하게 매수하시면 지금은 당장 시장 상황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 하더라도 가져가면 어지간하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신 가격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조건이 일단은 완성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러고 나서 이제 중기 종목은 접근하는데 그러면 이제 시향이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현재 시장이 더 빠질 것이냐 아니면 뭐 이 정도 이제 하락이 나왔으니까 이제 뭐 타협을 보고
이제 다음 달부터 좀 반등을 일으킬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시장 요인을 먼저 좀 분석을 해야 되겠죠. 더 빠질까? 아니면 이제 반등이 나올까? 아니면 뭐 행보를 할까? 이 정도에서는 뭐 추가적으로 안 빠지기만 하더라도 그동안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수급이 조금 들어오게 되면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확률, 그러니까 수익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9월 중순부터 9월 그 만기 때 외국인들이 만기 전날하고 그다음 만기 날 선물 매수가 4만 개 넘게 들어오면서 급등시키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다시 밀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9월 중순부터 지난주 10월 주말까지 10월 25일이죠. 27일 글로벌 증시가 어떤 악재가 있었는지 좀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게 뭐가 또 있는지 예상도 좀 해봐야 되고 가장 문제가 이제 국채금리 급등, 그다음에 국채금리 급락인데 지난주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목이 좀 안 좋아서 지난주 그 금요일까지 보게 되면 유럽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국채 금리가 약간 이제 쌍봉으로 지금 밀리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지금 현재 유럽 개장했습니다만은 지금도 그 신용을 국채 수익률이 1% 넘게 빠지면서 지난 전전주 저점을 깼어요. 그래서 이제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장기 추세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국은 좀 더 이제 기다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현재 구간에서 이제 국채 금리도 추가적으로 좀 치고 하기 힘들다 기술적으로 그런 이제 그 결론이 나오겠죠. 국채 가격도 마찬가지. 추가적으로 장기지 30년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하락 가능성은 좀 낮고 그다음에 이제 환율이죠, 환율. 요 세 가지 이제 복병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요건 이제 11월 달에 내일 모레 이제 시가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이제 중국의 그 외국계 자금이 펀드가 좀 들어왔습니다. 중국 시장에. 그동안 이제 계속 매도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안화 같은 경우는 적어도 지금 직전도 고점을 돌파 안 했어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이제 달러 영향도 가장 많이 미칩니다만은, 이제 중국 수출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위안화 영향도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외인들이 중국 매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위안화는 강세 전환될 것이고 또 위안화 강세 전환 된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도 더불어서 같이 강세 전환 되겠죠. 그럼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도 원달러 환율이 이제 강세 전환 된다 그러면 그때 이제 선물과 뭐 현물 좀 매수가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화도 일단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 1360원 고점이 나온 게 아닌가. 환율도 이제 좀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유가도 지금 뭐 안정화되고 있고. 유가는 나중에 뭐 중국이라든지 내년에 신흥국 경기가 살아나면서 그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비가 이제 발생하니까 그러면서 올라가는 상관없습니다. 100달러 돌파하든 뭐 120달러 돌파하든 간에. 건강한 상승이죠. 중동 전쟁도 어제 이제 이스라엘에서 지상군을 주말에 일단 투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동 전쟁도 이미 그 투입을 했기 때문에 요건 이제 시장에 다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2차 전지, 요거 제가 일단 수급적으로 체크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아까 이제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9월 달과 10월 달 이 시장 급락 구간에서 사실은 그 2차 전지가 거의 그 주범입니다. 시장 하락에.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2차 전지가 더 밀 자리가 있느냐. 이 부분들 일단 파악해야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거의 다 왔다 생각하고요. 근데 수급적인 부분에서 그 신용이 이게 이제 2조 원이 아니고 주말에 보니까 3조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스탁론 같은 경우도 1조 원 이상 나왔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반대 매매 같은 경우도 많이 나왔잖아요. 영풍재지 관련해가지고. 영풍재지 사태도 일단 터졌고, 이게 5천억이 아니고 뭐 제가 봐서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영풍재지 관련해가지고 반대 매매만 그 당시에 5천억 나왔습니다만은 최소한 한 2조 원 넘게 나왔을 겁니다. 역대급 미수금도 일단 발생해가지고 지금 줄고 있는 추이고. 그래서 아마 이 신용하고 뭐 스탁론, 그다음 영풍재지 반대 매매, 그리고 미수금 관련 또 반대 매매, 이 금액을 제가 대충 추산을 해보니까 적어도 한 7조 원 가까이 나온 것 같아요. 이번 시장에서. 그러면 상당히 지금 많이 그 악성 매물을 이미 시장에서는 소화를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는 요거는 이제 지난달에 아니고 전전주, 2, 3주 전까지만 해도 미국 정부가 이제 중국 수출 규제하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엔비디아 주가 밀었었고, 우리 관련 종목군들 영향 받았지 않습니까? 반도체. 테슬라가 일단 실적 발표 끝났고, 지난주에 원래 그 애플이 지난주 금요일 날 실적 발표 예정이었는데, 이번 주 목요일 날 발표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그러면은 이제 애플 이번 주 목요일 날 실적 발표하고, 엔비디아는 이번 달 15일 날 실적 발표하거든요. 이번 주 목요일까지 애플 실적 발표한다 그러면, 주요 우리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미치는 빅테크 3분기 실적이 다 이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이번 주 말까지 가게 되면, 굵직굵직한 종목군들 실적이 다 발표가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들 종목군들도 이미 이제 주가에 반영됐다.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악재가 나올 게 과연 11월 뭐 연말에 있을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더 추가적인 큰 악재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그 4분기에 미국의 GDP 성장률이 3분기 대비해서는 꺾이죠. 3분기는 4.9%가 나왔고, 4분기는 3분기 대비해서 한 2.5% 정도? 거의 이제 반으로 이제 반토막 난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미국이 또 먼저 빠진 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리 그 주가를 선반, 지금 4분기니까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도 지금 단기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그 뭐 경제적인 요인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재도 이미 이게 뭐 한두 개 아니고 제가 이제 12개로 추려서 지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은 이거 외에도 막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가장 좀 시장을 많이 괴롭혔던 굵직한 악재여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급을 봐야 되겠죠. 수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월부터 지난 9월 초까지 시장을 끌어올렸던 메이저는 외국인입니다. 거래소는. 그 외인들이 이제 1월 달부터 5월까지는 한 달도 안 빼고 계속 매수를 했어요. 1월 달에 가장 많이 매수했죠. 저점에서. 6조 3천억.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4조 2천억.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요 5월 달까지는 외인들이 거의 한 10조 원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13조 원 정도. 그러면서 6월 달부터 지금 또 반대로 지금 5개월 동안 또 순매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1월부터 5월까지는 순매수를 유지했고 6월부터 지난주 27일까지는 순매도입니다. 그러니까 누적은 지금 이제 연간으로 보게 되면 외인들이 5조 6천억 매수했고 기관 쪽은 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지금 뭐 코스피 때리기 바쁘죠. 그나마 최근에는 이제 9월부터 코스닥은 그 기간 중에서도 금융투자가 뭐 한 달 넘게 이제 매수해 주니까 그나마 좀 땡큐인데 좌우지간 이제 거래소는 기간 쪽은 계속 순매도, 특히 이제 연기금이 올해도 한 3조 넘게 매수를 합니다. 연기금이 좀 매수 전환되게 되면 다른 기관 쪽도 매수를 할 텐데 뭐 올해는 연기금이 이제 결론적으로는 뭐 연말까지 매수를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수준이면 좀 들어와 줘도 되는데, 그죠? 예. 뭐 찔끔 들어왔어요. 1,300억 정도 10월 달에. 그래서 외인들이 지금 이제 개월수로 따지면 5개월 동안 이번 달까지 매도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5개월 정도 연속적으로 좀 매도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예, 어느 정도 이제 매도가 좀 일단락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좀 지수도 이제 2,600에서 2,300까지 다이렉트 뺐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중으로 보더라도 지금 0.83이죠. PBR이. PER은 10배를 지금 약간 좀 하이하는 그런 수준이니까 여기서 외인들이, 왜냐하면 10년 만에 지금 밸류에이션 기준에서는 가장 저평가 구간이거든요. 코스피 기준에 있을 때. 더 때릴 것이냐. 전 개인적으로 이제 뭐 11월부터는 막말로 뭐 매수는 안 하더라도 더 매도는 안 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이제 판단합니다. 그러면 수급도 일단은 조금 이제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이 좀 안정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아울러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누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만 작년에도 1년 동안 8조 6천억을 매수했는데 올해도 지난주까지 8조 2천억을 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예. 그나마 이제 금융투자가 8월 달부터 3개월 연속 매수를 해주면서 한 2조 원 정도 매수해주는, 이게 이제 왜 의미가 있냐면 거래소는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뭐 삼전이 됐던 뭐 하이닉스가 됐든 간에. 이제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우리 뭐 개인 투자분들께서 지금 8조 2천억을 매수했습니다만 주가 올라갑니까?
기관 쪽에 들어와야 되는데 기관 중에서도 금융투자하고 이제 투신권에서 매수가 들어와 줘야 그나마 이제 코스닥 지수가 뭐 하방 경직이 확보가 된다든지 이런 같은 장에서 아니면 나중에 올라갈 때 좀 파워풀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나마도 그 3개월 동안 금융투자 쪽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온 게 2조 원이면 이게 또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여기서 많이 더 빠질 것 같다 그러면 크게 좀 빠질 것 같다 하면 금융투자에서 이렇게 안 들어오겠죠. 개인적으로. 네? 제가 생각하더라도. 그 다음에 10월 달에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 지금 이제는 이제 매수가 안 들어와요. 그 위에서 이제 9월 달도 막 1조 6천억 매수하고 강하게 좀 매수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약간 겁먹었다는 얘기죠. 근데 항상 그 주식은 심리죠. 제 경험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뭐 파생시장에서도 지금 8일 동안 개인들이 풋쪽으로 지금 자금을 지금 배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9월달, 10월달에도 아마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또 10월 중순 지나서 한 11월부터 지수를 막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그런 수급적으로 약간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요거는 좀 긍정적이다. 예.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사실 많이 매도를 했어요. 1조 2천억. 이번 달에 한 3천억 정도 지금 매도를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작년에 외국인들이 한 4조 원 넘게 때렸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8,500억인데 뭐 11월, 12월 날 만약 지수가 좀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외인들 뭐 매도 금액도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전체 누계상으로는 이제 기관 쪽에서 요건 이제 사모펀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모펀드가 거의 4조 원 가까이 매도를 했거든요. 네. 사모펀드 빼고는 뭐 금융 투자는 일단 매수 전환됐고 투신도 뭐 금액은 크지가 않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조 단위가 나왔었는데 이 정도 수급 구조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타협을 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제 수급도 지금 보게 되면 뭐 추정입니다만은 막말로 뭐 강한 매수가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뭐 추가적으로 뭐 9월달, 10월달처럼 연속적으로 외인하고 기관들이 때리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수급도 좀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추정을 해볼 수 있겠고, 이거는 제가 그 지난주에는 이제 10월 25일까지 그 미스터 마켓 강의하면서 시가총액 제가 이제 비교를 해드린 건데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2차 전지입니다. 이제 2차 전지. 자, 2차 전지가 시총이 좀 크다 보니까 시장에 영향 안 미칠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만 매도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하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강한 반등이 아니더라도 기술적으로 이제 하방 경직 정도는 좀 확보해주는 그런 그 모습이 나왔는데 9월 6일 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2차 전지가 꺾일 때가 요때 전체 시가총액이 303조 원이었어요. 전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15%. 요게 이제 10월 27일까지 보게 되면 더 줄었더군요, 보니까. 10월 25일보다도. LG 에너솔루션이 123조에서 이제 93조로 감소했지 않습니까? 30조 원 감소했고. 포스코 홀딩스도 한 14조 원 감소했고. 이런 식으로 쭉 감소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10월 27일 기준 했을 때 2차 전지 시총이 220조 원으로 줄었어요. 전체 이제 그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은 거의 12%. 10월 27일 날 기준 했을 때 코스피 시가총액이 1,834조입니다. 9월 6일 날은 이 당시에는 2한 38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9월 6일 대비해서 10월 27일, 불과 이제 한 달 반 만에 코스피 시가총액이 200조가 증발을 해버린 거예요. 200조가. 코스닥은 최고점 대비, 7월달 최고점 대비해가지고 한 100조 원 넘게 증발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그죠? 그러니까 9월 6일 날 대비해서 코스피 시가총액은 거의 10% 정도 지금 감소를 한 거고, 코스닥은 뭐 한 15% 이상 아마 감소를 했을 겁니다. 근데 신용 같은 경우도 한 15% 정도 감소했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수치를 다 개설해 보니까 이게 딱 떨어지더라고요. 몇 가지 수치를 딱 조회를 해 보니까. 아무튼 그래서 2차 전지가 시총이 83조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코스피가 200조 원이 감소를 했는데 전체 코스피가 그중에서
2차 전지가 83조가 감소했으니까 전체 시총 200조 감소한 금액 대비해서 프로테에 따지면 83조죠. 한 40%가 2차 전지가 하락이 나와서 작용을 한 겁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끌어내리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제가 대표적인 종목만 지금 6종목만 지금 한 거예요. 뭐 금양부터 해가지고 뭐 다른 종목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뭐 코스모학부터 해가지고 그죠? 그들 종목까지 따지면은 뭐 이번 하락이 한 50% 가까이는 2차 전지가 하락을 주도했던 그런 주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